네,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이종훈 시사평론가,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, 백성문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정유라 씨가 체포되고 구금 일이 좀 길어지면서 언제쯤 들어올까 이런 게 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아이를 만나는데 심경을 바꾼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이 얘기를 그동안에서도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.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. 근데 저 때는 이제 아이와 함께만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귀국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 같네요. 근데 저 때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저 당시에 진짜 귀국 의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 붙어요.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와 같이 있게 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가 불구속 상태를 좀 귀국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우리나라 특검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그거를 수용해버리면 앞으로 해외에 있는 범죄들 들어올 때마다 저 불구속해 좀 들어갈게요. 그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유라 씨는 일단은 이번에 5일 만에 그 덴마크에서 이제 구금된 지 5일 만에 아들을 처음 보고 심경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네. 덴마크에서도 아들 자유롭게 못 봅니다. 아들하고 분리해서 지금 일단 수감이 돼 있고요.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지금 이런 행동이. 왜냐하면 이게 덴마크에서 이제 구금이 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 이제 이 30일이 지나면 범죄인 동결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투겠다는 거잖아요. 네. 거기서 다퉈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갇혀 있는다. 그렇다고 한국에 와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한국은 또 똑같은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. 이건 여기서 거치는 건 지금 범죄인도 결정, 나중에 범죄인도 결정이 나오면 송환 여부 가지고 이제 다투겠다는 건데 여기서 송환 여부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 마지막에 송환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형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왜 구태의 2번이나 하는지.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이번에 최윤실 씨 관련 재판이 다 그래요. 네. 최윤실 씨 예를 들어서 윤 전 추행정관하고 같이 있는 영상 보여주면서 검찰이 물어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다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는데요. 그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 최악이에요. 이거는 반성을 안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객관적인 증거를 내밀어도 지금 모르쇠를 일가라는 거면 네. 이거는 지금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최윤실 씨도 마찬가지고 정호성 비서관, 안정훈석 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혹은 피의자한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이해가 돼요. 정유라가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덴마크 구치소에 있으면서 네. 이 덴마크 국립 호텔이 편해진 거예요.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또 전격 체포된 거 아닙니까? 근데 있어 보니까 한 5일 있을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. 그 5일 만에 아이를 만났잖아요. 아까 아이를 만나고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. 네. 저는 아이가 심경 변화의 주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아이도 건강하게 보모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원래 있었던 렌트하우스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. 일행들은. 본인만 지금 이제 구금 상태라고는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구치소하고는 좀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이 전해졌습니다만. 네. 그런 면에서 여기서 버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짧은 소견이죠. 그런데 한 가지 목표는 최순실과 나머지 이제 지금 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 혹은 외부의 참고인으로 있는 증인들이 행동 패턴이 똑같아요. 특검은 피하자예요. 특검은 2월 말이면 끝납니다. 네.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 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장해 줄 가능성 희박하다고 보고요. 2월 말까지 특검의 수사만 어떻게든 피하고 넘어가 보자. 그런데 문제는 이 송환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정유라가 국내에 들어올 때쯤 되면 다음 정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. 예측컨대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소멸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참 지난한 재판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정유라 씨는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오판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. 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말이죠. 이런 경우에는 제2의 유승준으로 만들어야 돼요. 영구 추방을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시오.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? 조국에 들어오는 걸 법적 처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해외에서 살라고 지금 이 여권도 무효화하는 상황이니까 국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겠나. 국민 정서는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백 변호사 생각에 좀 동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지점이 있어요.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뭔가 큰 기획이 있다.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특검 말씀도 하셨는데 특검보다는 저는 이 탄핵 심판 과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일종의 지연 전술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지금 모든 지금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검 출석도 회피하고 이 탄핵 심판 출정도 좀 회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.
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. 그러니까 개개인은 손해를 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약간의 그 일종의 그 이해관계가 맞는 지점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. 그래서 그 방향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,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 경우에도 결정을 좀 번복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2월 말 지금 그 2월 말에 특검 조사가 끝나고 3월 중순쯤에 탄핵 심판이 완료되고 예. 그다음에 대선 정국 아닙니까?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 끌어가지고 이 거대한 역풍을 좀 피해가자. 숨고르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 그 미뤄지면은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의 힘이란 말이죠. 그럼 여론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. 그러면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요. 네. 그런 면에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끼를 한번 던진 거죠.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불구속이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검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그걸 핑계 삼아서 안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 번복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특검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 뭐 원칙대로 하자 일단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느냐. 그리고 적진의 그 의도를 간파하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더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결론은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유병헌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그렇죠.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네.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 유선나 씨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. 유선나 씨는 일단 뭐 시민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. 영주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여권까지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. 그 송환 시기는 정확하게 뭐 판단이 좀 어렵지만 덴마크 법도 아마 거의 동일할 겁니다. 일단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특검 쪽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. 긴급 인도 구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 인도 청구할 때까지만 좀 가둬놔 주세요. 라고 해서 30일 구금 결정을 한 거고 그 구금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고 지금 뭐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 덴마크 내에서 우리나라 특검에서 보낸 요청을 받아줘서 추방을 하거나 이제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불복을 다시 해서 또 3심까지 가면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특검도 좀 피하고 지금 이 상황만 넘어가면 네. 그래도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 씨가 지금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뭔가 뭐 아무리 준비를 뭐 많이 했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나 이제 특검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기초로 해서 신문을 하면 3일도 못 버팁니다. 정유라 씨는. 제가 보기에 그래요. 그러면 말 그대로 최순실 쪽에는 거의 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어떻게든 같이 수사받는 상황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. 네. 뭐 이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일단 뭐 다 독방을 쓴다고 하니까 그 환경을 좀 적응을 하고 한국 구치소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딸 정유라 씨뿐만이 아니라 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뭔가 특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좀 불거를 지고 있잖아요.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증언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생수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수감자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약간 뭐 하수인처럼 뭔가 전달을 계속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제보가 들어오니까 네. 구치소에서도 정말 그 실세 중에 실세로서 군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. 사실 최초의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. 뭐 생수도 한 사람당 한 병밖에 못 사는데 네. 저기는 뭐 한꺼번에 여러 통씩 사고 그리고 원래 수감돼 있는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그 동아일보 보도로 4만 원이라고 했거든요. 예. 이건 뭐 좀 정정을 하면 서울구치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. 원래 1일 2만 원입니다. 이틀에 한 번씩 계산해요. 4만 원을. 네. 근데 그걸 초과해서 뭐 물품들을 사고 지금 좀 전 그림 나오네요. 저기 생수로 샤워를 하고 그랬다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법무부 교정당국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.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. 지금 자기들도 최순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 다 뻔히 보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생수로 샤워를 하고 원래 샤워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는데 아 그런가요? 네, 그런 것까지 뭐 굳이 최순실한테 특혜를 줘서 말이 나오는 거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.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생수도
7번에 7통 타갔더라. 우리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다라고 네. 얘기를 하는데 워낙 최순실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지금 이 안에서 진술하는 그 진술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. 예. 구치소 내에서 지금 폭로하고 계신 분이. 네. 근데 이분이 다른 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됐어요. 이감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.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폭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감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분이 원래 좀 문제를 좀 몇 번 일으켰고 그러니까 좀 없는 사실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서 네.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감 조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특혜를 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요거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. 독방을 쓰는데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세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, 보통? 그럼 이제 샤워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사실 생수는 찬물인데 네. 겨울에 그걸로 머리 감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 세면적인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냐, 아니면 공용 샤워실에 가서 뭐 일주일에 몇 번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이냐, 요걸 좀 교도소 측에서, 네. 구치소 측에서 확인시켜주면 이게 이 생수로 과연 머리를 감아야 할 상황이냐, 샤워를 해야 할 상황이냐, 이걸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일단 최순실 씨가 독방에 수감된 것부터 특혜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. 아니 뭐 지금 옛날에 보면 조연아 씨도 뭐 다 홍보실 가서 6명, 그랬죠. 8명 있는 데 있었는데 뭐 최순실 씨만 왜 독방을 주느냐. 그게 특혜다. 뭐 공황장애는 독방을 갖는 사유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. 확인해 보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실에 놓으면 좀 사고 납니다. 사람들 그렇죠. 그 구치소 안에 있는 네. 분들도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를 보고 가만두질 않아요.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자해를 한다라거나 네.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예. 그럼 정말 진실이 다 묻힐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있는 독방은 CCTV가 있는 독방입니다.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종일 감시를 해요. 아, 말씀하셨던 거 네. 샤워시설 없습니다. 네. 샤워시설 없고 이건 다 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. 공용으로 샤워하는 곳에서 생수로 샤워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.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안에서 나온 이 폭로하시는 분의 진술에 뭐 기초해서 좀 기사가 작성이 됐겠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네. 일단 뭐 최순실 씨 모녀 지금 구치소 생활 지금 뭐 나름대로 다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